자, 우리 유닛 3에서 프리뷰부터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프리뷰는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그 단어들 위주로 가볍게 언급하고 뒤에 나오는 그 문장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지금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들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모바일 디바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태블릿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디바이스는 장비라든가 장치 뭐 그 뜻이 되는 거죠. 장비라든가 장치 그 뜻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잘 나오는 게 요 단어도 같이 적어주세요. gadget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gadget device 다 비슷한 얘기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말하는 것들 있죠. 그쵸? equipment 해서 다 그냥 장비라든가 장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살짝 어렵게 느껴지면 다른 표현으로 또 뭐가 있냐면 apparatu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apparatus 이런 것들은 싹 다 그냥 디바이스구나. 그래서 gadget, equipment, apparatus 다 디바이스, 장비라든가 장치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다 필기하셨죠? gadget, equipment, 그 다음에 apparatus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보면 duplicate가 이제 중간에 보이죠. duplicate는 우리 뒤쪽에 문장 11번에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duplicate에서 요게 딱 보이죠. 그쵸? 이렇게 du 이렇게 한번 볼까요? du에서 duo가 나올 수도 있고요. duo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위치를 살짝 바꾸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duo라든가 더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요게 더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블. 그래서 더블에서 나왔다. 더블이라는 것은 두 개로 만든다. 됐죠? 똑같은 것을 베껴서 두 개로 만든다. 그래서 duplicate가 복제하다. 됐죠? duplicate가 두 개로 만들다. 그런 의미에서 복제하다는 뜻이다. 우리 이제 그 복제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거하고 똑같죠. 그쵸? 그래서 두 개로 만든 뜻도 되고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해서 이렇게 replicate하고 비슷해요. replicate 다시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 한다, 다시 한번 한다, 다 복제하다, 되풀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품 중에서 진짜하고 똑같이 만든 복제한 가짜 그걸 replica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카피라든가 imitate하고 비슷한 말인데 조금 있어 보이는 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나와서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레이아웃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레이아웃은 그냥 뭐라고?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딱 좋아요. 그렇죠? 이 제품의 레이아웃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디자인이 이런 거구나. 겉으로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이 이렇습니다.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가면 돼요. 레이아웃은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뒤로 가보면 이제 adapt 보이죠? adapt는 당연히 조정하다. 그 뜻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죠. 상황에 맞게끔 일을 처리하기 쉽게끔 조정하다. 이렇게 딱 보이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apt가 보이죠? 그쵸? apt가 뭐뭐 하기 쉬운 하기 쉽게끔 조정하다. 그런 뜻으로 adapt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apt 자체도요. 뭐뭐 하기 쉬운이라는 뜻으로 기억해야 돼요. 아파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지랄 하지 말고 그래서 be apt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기 쉽다. 됐죠? be apt to 부정사에서 뭐뭐 하기 쉽다 이런 표현들이 아예 있으니까 apt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be apt to 부정사 뭐뭐 하기 쉽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하기 쉬운 일, 자기한테 잘 맞는 일 그걸 하는 것을 적성을 따라간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aptitude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이제 어떤 뜻이 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적성이라는 뜻이 된단다. 됐죠? 하기 쉬운 거, 나한테 잘 맞는 일을 하는 것,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apt에서 be apt 동사원형, aptitude,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것처럼 adapt까지 같이 기억하면 되겠죠? 관련된 거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consistency는 우리 워낙 많이 봤죠. 그쵸? 일관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일관성이라든가 일치, 이런 식으로요. 일관성이라든가 일치,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워밍업을 했고요. 자, 뒤로 가서 vocabulary 포인트를 살펴볼 건데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쭉 한 번만 훑어주세요. 우리 교재에 있는 단어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될 거고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간접 연계라 하면 단어가 나온다는 뜻으로 이해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EBS 연계 교재에서 나왔던 지문과 같은 소재의 다른 내용을 쓰는 거니까 소재가 같다라는 건 단어는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뭐 수능 특강 영어라든가 그 다음에 독해 연습, 수능 완성 문제를 되풀이해서 풀어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그 문제는 안 나오는 거니까. 그쵸?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뭐 소재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익숙해지는 거 그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되풀이해서 풀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차피 단어는 나오니까 단어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단어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1번부터 쭉 살펴보면 일단 프로소셜은 소셜에다가 프로를 붙였죠. 그쵸? 프로라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인 거고 앞으로 나서서 뭔가 일을 한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뭔가 찬성하면서 한다는 느낌. 반대하고 싫어하면 뒤로 빠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친사회적인. 됐죠? 친사회적인.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친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naturally 무슨 말인가요? naturally. 선천적으로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쭉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적으세요. naturally는 선천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라는 뜻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친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친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컴마 다음에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앞문장 전체를 대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친사회적이지는 않은데 그리고 그건 분명히 that이라는 사실로부터 evident. evident는 바로 무슨 말? 꼭 기억해야죠. 그렇죠? 증거의 그지를 하지 말고 증거의 그랬을 때는 evidential이라는 다른 표현을 쓰는 거고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명백한 분명한 그렇죠? 명백한 분명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친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합니다. that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친사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authority 무슨 말이에요? authority 뭐 권위자란 뜻도 있고요. 당국이란 뜻도 있거든요. 권위자라든가 당국 이런 뜻으로 쓰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당국이란 뜻으로 보면 정부 당국은 뭐뭐 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기관이라는 뜻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문가 혹은 권위자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든 여러 기관들이 혹은 여러 권위자들이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constantly have to command us 끊임없이 우리에게 command는 바로 무슨 말? 명령한다라는 거죠. 명령해야 돼. 뭘 하라고?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무슨 얘기예요? 계속 끊임없이 주변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수행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리는 처음부터 친사회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갖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계속 그런 성향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계속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이 새끼 공부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부를 계속 하는 친구였다면 그 친구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 배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친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친구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각종 종교라든가 종교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혹은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는 건 우리는 처음부터 친사회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기관이라든가 권위자 뭐 이런 뜻을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말이거든요. 뭐 관계자들 뭐 이렇게 이제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사실 프로소셜이라는 것 자체는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에 프로를 붙이면 그것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거란다.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적어주세요. authority를 좀 알아야죠. 그렇죠? authority. 많이 봤던 건데 잊어버리지 않게끔 다시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얼른 필기해주세요. 또 아냐? 내일 시험 보는데 거기에 나올 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나올 수 있음의 가능성을 여러 개 공부해야죠. 이제 모의고사도 딱 2번만 보면 되겠네요. 내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초에 한 번 더 보고, 11월 달에 수능 보기 전에. 참 이 뜻은 좋은데요. 그쵸?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 한 번 더 만들어주잖아요. 그쵸?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전 느낌을 살리라고. 그쵸? 전달이 잘 안 되는 느낌이네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authority와 관련된 거 쭉 적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authority가 딱 나오면 권위, 권한 그렇게 하잖아요. 그 권한이 있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권한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쵸 힘이 있다라는 거죠. 힘, 그렇죠? 힘이라든가 자격이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게 딱 좋아요. 그래서 권위라든가 권한이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딱 보니까 그 판매사원은 항상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위 혹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권위라든가 권한, 권한이 있다라는 거, 힘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권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그 사람을 세계에서 foremost니까 가장 뛰어난. 보세요. for가 앞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를 뭐라 그래? befo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 있는 머리 앞쪽에 있는 이 이마를 그래서 forehead 이렇게 쓰는 거고 동물의 앞발을 그래서 forefoo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최상급이 붙었죠. 앞인데 가장 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1의 가장 뛰어난 그 뜻입니다. 제1의 가장 뛰어난 그게 바로 foremost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그 주제에 관한 혹은 그 과목에 대한 무엇이라고? 권위자라고. 됐죠? 그래서 권위자. 권위자라는 것은 그 분야의 무엇이라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렇죠? expert의 뜻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authority가 이제 복수 형태가 되면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복수 형태가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뜻이 될까요? 그 문제는 보고되었습니다. 당국에게 이런 의미거든요. 당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어떤 그 조직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경영진, 운영진 적어보세요. 매니지먼트에서 경영진, 운영진 이렇게요.
경영진이라든가 운영진 혹은 정부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government라든가 administration 그 뜻이 생겨요. 그래서 기관이라든가 당국 혹은 정부 이런 뜻으로 authorities 복수 형태가 되면 그런 뜻이 된단다. 됐죠? 그래서 단수로 쓰였을 때 권위, 권한 그리고 권위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복수 형태가 되면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경영진, 운영진 혹은 정부, 당국 그런 뜻을 쓴단다. 됐죠?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밑으로 가서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뭐 별건 아닌데 볼게요. 자, 1960년대에 그 아리조나주의 투싼이라는 도시는 자, go through는 뭐뭇을 겪다. 됐죠? 심각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rought는 가뭄이죠. 그렇죠?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엇의 반대? 그렇죠? flood, 홍수의 반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심각한 가뭄을 겪었고 그리고 그 시민들이 어떻게 했다고? 요렇게 했다라는 게 보이죠? They would manage their water better after that. 그 이후에 그들의 물을 더 잘 manage, 관리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심각한 가뭄을 겪었으니까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을 잘 관리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swore 했다라는 거예요. swor는 당연히 여기에서 나왔죠. 그쵸? 어떤 뜻일까요? 맹세하다라는 뜻으로 기억해야 돼요. 맹세하다는 뜻으로.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욕을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쵸? 욕을 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맹세하다는 뜻으로 봐야 돼. 야, 이 특정 단어가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지 같은 면 중에 한 가지예요. 그쵸? 아무튼 여기서는 맹세하다는 뜻으로 봐야 돼. 자, 이후에 물을 더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했죠.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혹은 20년이 채 되지 않아 그 뜻이죠. 그쵸? 10년 혹은 20년이 채 되지 않아 투싼시는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물을 잘 관리하겠다고 가뭄을 겪고 나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다 맹세를 해놓고 한 10년 혹은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둔감해진 거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 거야. 물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물을 잘 관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water guzzling 딱 보이죠? water guzzling. 물을 많이 소비하는, 물을 마구 소비하는. 적어주세요. 사실 이제 guzzle 같은 경우는 그 갸걸스럽게 처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얘는 진짜 딱 그게 맞는 거야. 처먹다의 느낌인 거예요. 처먹다. 뭔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맛있다 이게 아니라 아이씨 덥냐? 이렇게 존나 처먹다는 느낌이 바로 guzzle. 됐어요? 그래서 개걸스럽게 먹다. 그래서 gobble up 이렇게도 쓰이고요. 요거 생각나죠? 그쵸? devour 뭐 있죠? devour. 그래서 devour가 개걸스럽게 먹다. 여기서 쫙 보면 여기에서 V-O 혹은 V-O-U-R 이렇게 쭉 나오면 요게 먹다라는 뜻이죠? 그쵸? 먹다라는 뜻.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쉬운 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플레이버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플레이버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플레이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죠. 그쵸?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 플레이버. 그래서 먹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풀 있잖아요. 풀이라든가 약초를 뭐라 그래요? 허브라고 하잖아. 허브. 그쵸? 그래서 허비볼 이렇게 하면 이제 초식의 이렇게 되는 거고 카니볼 이렇게 하면 육식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동차 이름 중에 카니발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기아 자동차에서 실수로 잘 만든 차 중에 하나예요. 원래 차를 잘 못 만드는데 정말 실수로 잘 만든 차. 그래가지고 그 급에서는 그 차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다른 차를 만들어도요. 다른 차를 더 좋게 만들어도 얘는 못 따라간대요. 얘가 워낙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아빠 차예요. 아빠 차. 그쵸? 아빠 차고 연예인 차죠. 그쵸? 그래서 그만큼 잘 만든 차인데 그게 카니발이잖아요. 카니발이 바로 뭐니? 카니발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고기를 먹는 축제가 카니발이에요. 그쵸?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사냥해서 그 고기 먹는 축제, 고기 먹는 거야. 카니발이. 그래서 카니가 바로 이제 고기를 먹는 거니까 육식이라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카니볼 이렇게 하면 육식의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근데 사람은 초식아니 그 다음에 육식아니. 그쵸? 다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 처먹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오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니볼 이렇게 하면 이제 잡식 혹은 잡식의 이제 그 뜻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학 작품의 양식도 있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양식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뭐라 그러니? 옴니버스 구성이다. 그런 말 하지 않나요? 네, 그런 거 안 나오냐? 헐. 아무튼 그래서 옴니가 오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걸스럽게 먹다, 마구마구 먹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소비하는 것을 water guzzling 이렇게 되는 거고 자동차 중에서요. 자동차 중에서 기름을 졸라 먹는다고 하지 않고 기름을 처먹는 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기름 엄청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gas guzzler 이렇게 하는 거죠. gas guzzler. 그래서 가솔린을 엄청나게 쓰는 차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는 차. 그것을 보통 gas guzzl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포츠카가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스포츠카. 그래서 리터당 3kg 이렇게 하면서 1리터면 3kg 내가 뛰어가겠다. 자, 아무튼 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차들은 사실은 연비 생각하고 타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다 탈 거잖아. 그렇죠? 포르쉐도 탈 거고 그다음에 페라리도 탈 거고 그다음에 한 20억 30억 하는 부가티인가 그런 차도 탈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다 탈 거니까 미리 생각해 두는 거야. 그렇죠? 그런 차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값 걱정하지 않고 타는 거죠. 기름값을 걱정할 정도 수준이었으면 그런 차를 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기름값을 걱정하고 이코노믹하게 살고 싶으면 그냥 자부심 타면 돼요. 자부심. 아시죠? 자부심. 그다음에 아침, 불꽃 이런 차들 타면 돼요. 뭔지 아시죠? 프라이드, 모닝, 스파크 이렇게 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자, 물을 마구 소비하는 요거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irrigate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요거 irritate가 아니에요. 그렇죠? irritate하고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irritate는 불쾌하게 하다, 괴롭히다. 그렇죠? 불쾌하게 하다, 괴롭히다. 요거라든가 요거하고 비슷한 의미죠. 그렇죠? 요거하고 비슷한 의미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참고로요. 가끔 나오는 게 요게 있거든요. 요게 가끔 나와요. vex도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vex. 친구가 백수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밥 사달라고 하고 명절 때 선물 들어온 거 없냐 버릴 거면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백수가 되어서 괴롭힌다. 넘어가자. 자, 아무튼 아까 아침 불꽃 자부심 거기까지 좋았는데 젠장 먹히는 줄 알고 한술 더 떴더만 안 되네. 자, 아무튼 어찌됐건 괴롭히다라는 뜻으로. 근데 얘는 다르죠. irrigat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물을 대다 관계하다 그 뜻입니다. 물을 대다 관계하다. 요 관계예요. 그렇죠? 요거 관계 시설할 때 그 관계. 그래서 물을 대다 관계하다. 그게 바로 이제 irrigate입니다. 자, 아무튼요.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물을 마구 소비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떤 거야? 골프장에 물을 이제 제공하고 그다음에 정원에 물을 제공하는 그런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 거죠. 아니 식수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골프장에 막 이렇게 물 뿌려가면서 이렇게 잔디 관리하고 이런 물을 마구 소비하는 방식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뭘 했는데 맹세를 했는데. 자, 적어주세요. 스웨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문만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웨어는 그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물론 두 번째 욕하다라는 뜻으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기는 해요. 적기는 한데 그쵸. 수능 지문에서 막 시발 이런 것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적기는 한데 자, 여기서는 이제 진실을 말하기로 맹세했다. 그쵸? 진실을 말하기로 맹세했다. 선언하다, 맹세하다 그 뜻인 거고 여기서 스필이 바로 무슨 말인 거예요? 스필. 스필이 바로 이제 흘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음료를 흘렸고 씨발 커피 묻었잖아. 이런 식으로 욕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팝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맹세하다는 뜻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달과 별에 맹세할게 해서 I swear by the moon and the star in the sky. I'm sorry, baby. 자, 그다음에 자 가자. 아무튼 그래서 swear가 맹세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욕하다라는 뜻도 있단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3번하고 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하고 4번. 3번은 여기 보니까 risk averse라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risk가 위험이고 averse는
무슨 말이에요? averse는 싫어하는, 반대하는 그 뜻입니다. 싫어하는, 반대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risk averse니까 바로 무슨 말? 위험을 싫어하는 거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됐죠? 위험을 회피하는. 그렇게 risk averse 이렇게 알아두시고, averse가 싫어하는, 반대하는, 혐오하는 뭐 그 뜻이 되는 건데, 정말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보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되는 거고, aversion 이게 바로 명사인데, 혐오라든가 혹은 아주 싫어함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그대로 읽으면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내가 여러분하고 수업 시간에 조금 이렇게 친해졌다고 내가 복도에서 여러분 딱 만났을 때, 야, 나 어버종. 그죠? 그죠? 됐죠? 야, 나 어버종.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뭐야, 선생님, 진짜, 헐, 극혐. 됐죠? 어버종, 극혐. 됐죠? 어버종, 극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딱 avert, 동사 형태가 딱 나오면 말 그대로 이제 얼굴을 돌려서 피하는 거야. 뭐야, 어버종, 아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굴을 돌려서 피하다. 그래서 피하다. 계속 슬픈 단어들이 등장하네요. 피하다, 외면하다. 야, 나 어버종. 뭐야,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진짜. 이제 청소 안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자, 아무튼, 자, 이렇게요. 어버종에서 risk averse까지 다 기억하면 되겠네요. 됐네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거 무슨 말일까요? Give it the green light to go ahead there to 이렇게 나오죠. 그쵸? 뭔가에게 뭘 주는 거예요? green light를 주는 거죠. 그쵸? 그린 라이트라는 것은 녹색 등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녹색 등을 받으면 앞으로 나아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give 뭐뭐 green light, 뭐뭇을 허락하다. 됐죠? 뭐뭇을 허락하다. give 뭐뭐 green light 이렇게 하면 뭐뭇을 허락하다. 그래서 give green light는 무엇과 permit하고 비슷한 거죠. 그쵸? 자,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가서 4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의외로 좀 나오거든요. 꼭 수능 완성 쪽에 가면 후반부에서 꼭 나오긴 하는데, 밑줄에 있는 게 tacit 보이죠? tacit. 이건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말을 아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tacit 보이죠? tacit. tacit 자체가 말이 없는, 말수가 적은 그 뜻이거든요. 요거는 어근 자체가 그래요. 그럼 tacit가 말이 없는 애하고 tacit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다 외우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t 하나만 붙여서 그냥 말이 없는, 말을 잘 하지 않는. 됐죠? tacit. 그래서 말이 없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그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 뜻까지 가능해요. 암묵적인.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암묵적인에서 tacit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뭘까요? tacit law. 닥쳐 이 새끼야! 그 법일까요? 말이 필요 없는 법이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늘 그냥 다 그럴 거라 생각하고 지키는 거. 그쵸? 적어주세요. 관습법을 그래서 tacit la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묵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지키는 법. 암묵적인, 무언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사실 이게 좀 더 어렵긴 해요. 철자도 길잖아요. 근데 이거 안단 말이죠. 그렇죠? 이상하게 철자도 길는데 이거 알아요. implicit과 비슷한 게 tacit. implicit, tacit. implicit, tacit.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암묵적이고 말을 잘 안 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안에 있는 말을 바깥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담아두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뒤로 담아두는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reticent.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뒤쪽으로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없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과묵한 그런 뜻이죠. 말이 없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과묵한 그 뜻인데, 그래서요 뒤쪽에 담아둔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뭐가 들어가 있냐, 얘가 그대로 들어가요. 얘가 그대로 들어가서 들어봤죠? reserved. 그렇죠? reserved. 이게 예약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뒤쪽에 말을 담아두는, 그래서 말이 없는 내성적인. 됐죠? 말이 없는 내성적인 그 뜻으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을 잘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uncommunicative.
uncommunicative. 그래서 말을 잘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잘하지 않는. 그래서 uncommunicative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됐죠? tacit, implicit, tacit law. 그래서 관습법. 비슷하게 reticent, reserve. 그 다음에 uncommunicative 이렇게 쓰면 말을 잘하지 않는, 말이 없는 뭐 그런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뒤로 가서 5번부터 8번까지 쭉 한번 또 읽어주세요. 단어 공부할 때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뜻이 잘 안 떠오른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꼭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헷갈리지 않게끔 꼭 봐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아예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듯 말듯한 게 가장 짜증난다면서요. 그럼 차라리 안 볼래요. 그러면 내년에 러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청소가 없는 눈치 보이니까.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자주 보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고 어디서 본 듯하다 그러면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 다 그래요. 저기 보면 5번에서 interweave라는 것도 있고요. 처음 봤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6번에 marginal, 그 다음에 7번에 mold, 그 다음에 8번에 detached. detached라는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일단 5번에서는 지금 interweav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요걸 봐야죠. 그쵸?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쵸? weave.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짜다라든가 혹은 엮어서 섬유 따위를 엮어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weave죠. weave. 그쵸? 니트로 만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니트 이렇게. 뜨개질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거. 니트의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짜다라든가 엮어서 만들다라는 의미에서 인터가 붙었지만 인터가 붙으면 보통 어떤 의미냐면 between이잖아요. 인터는. 그래서 인터는 between이니까 둘 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포함된다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나라를 네이션이라고 하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두 나라 사이에서 뭐라 그러니? 인터내셔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인터라는 말이 붙으면 최소한 두 개 이상이라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을 이렇게 엮어서 짜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해요. 비슷한 의미인데 인터위브는 뭐 그 말이나 그쵸? 뭐 섞어서 짜다란 뜻이나 뭐 짜다 엮다란 뜻이나 섞어 짜다 혹은 뭐 섞어서 넣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단연코 얘가 많이 나옵니다. 단연코 그 weave가 많이 나오고요. 어차피 비슷한 의미니까 요걸 적어주세요. weave의 과거 형태가 wove 이렇게 되는 거죠. weave의 과거 형태가. 무슨 말인가요? 마치 실이라든가 옷감을 짜서 뭔가를 만들듯이 이야기 여러 개를 짜서 잘 엮어서 만드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스릴이 넘치는, 즉 흥미진진한 아주 신나는 이야기. 그렇죠? 아주 신나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됐죠? 아주 신나는 이야기를 만들었다라는 걸 실을 짜서 뭔가 좋은 옷을 만들듯이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다. 그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영화라든가 혹은 그 시리즈물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비슷한 시리즈물, 비슷한 영화를 많이 보면요, 대충 그 느끼는 패턴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형사물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형사가 범인을 아주 쉽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대표적인 패턴으로 만드는 게 범죄도시죠. 범죄도시 1편에서 맨 처음에 마동석이 등장하는 장면을 정말 동료들이 잘 해결하지 못하는 혹은 약간 까다로운 상황인데 마동석이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해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빌런이 나타나죠. 쉽게 이길 수 없는 거. 그러나 결국은 어떤 저런 이런 이렇게 고초를 다 겪고도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승리하는 이런 식의 패턴이 좀 보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쭉 거기서 나오는 패턴, 괜찮은 패턴, 다른 장르에서 나오는 괜찮은 패턴, 또 다른 장르에서 나오는 괜찮은 패턴 이렇게 싹 다 엮어서 만드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인터위브하고 위브까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좋아요. 뭐 여기까지 뭐 충분히 뭐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좋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6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marginal 보이죠? marginal. marginal은 원래 어떤 뜻? margin에서 나왔죠. margin이 어떤 뜻이니까? 가장자리라든가 한계라는 뜻이니까 한계의 일단 적어볼까요? 한계의 한계 수익 이렇게 봅니다. marginal revenue. 그래서 한계 수익 뭐 그 뜻인데 선생님의 문맥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margin이라는 단어인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marginal까지 꼭 기억해야 돼요. marginal까지 꼭 기억해야 되고 margin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란 뜻. 그러니까 여백이란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가장자리니까. 즉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메인이 아니라 이런 식의 가장자리. 그쵸? 가장자리가 바로 이제 margi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the margin of the lake 무슨 말? 호수의 가장자리. 엣지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됐죠? 엣지하고 비슷한 의미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문에 별표해 주세요. 무슨 뜻인가요? 그들은 이겼습니다. by는 정도라든가 차이를 가리킬 때. 그러면 narrow는 좁은이죠. 그러면 margin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백이라는 뜻도 되잖아. 그러면 둘 사이에 여백이 남는 공간이 아주 좁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근소한 차이로 그 뜻이에요.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그 뜻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됐죠?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뭐 선거에서 뭐 몇 표 안 되는 차이로 이기고 막 그랬을 때 그걸 이제 근소한 차이로 그걸 by a narrow margin. 됐죠? by a narrow margi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형용사가 되면 marginal은 가장자리에나 있을 법하다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는 거야? 중앙에 있는 메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쵸? 따라서 가장자리에 있는 거, 쩌리 이런 식으로 쩌리 취급받고 뭐 꽂아놓은 보리쩌리 약간 그런 취급받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말? 하찮은 사소한. 됐죠? 하찮은 사소한. 그래서 추가 비용은 하찮은 거죠.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일 진행해 주세요. 그랬을 때 딱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그렇게. 돈 걱정되니까 잠깐만요. 아무튼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추가 비용은 하찮은 것입니다. 추가 비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하찮은, 최소한의,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알겠죠? 특히 negligible을 꼭 기억해야 돼요. negligible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는 뜻의 neglect에서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negligible은 neglect 해도 되는 거야. 무시해도 될 만하다라는 거야. 하찮은 사소한. 그쵸? 하찮은 사소한. 이렇게요. 같이 기억하시고. 선생님, 근데요, margin은 가장자리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백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익이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뭐 마진율이 어쩐다 저쩐다 영업 마진이 어쩌네 저쩌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쵸? 자, 그건 보통 앞쪽에 요게 생략되고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profit margin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이익이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보통 profit이 생략되고 나오는 표현이란다. 뭐 그렇게 보면 돼요. 경영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내고한단 말 들어봤죠? 내고. 내고라는 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negotiate에서 나온 거잖아요. negotiate가 협상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가격을 흥정하다라는 뜻도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흥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내고란 말이 이제 그대로 보통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 다음에 자본이 감소된다. 그것을 감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본 감소인데 감자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자가 어떠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 구황작물이냐 그 전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어찌됐건 그래서 나중에 문과를 가면 문과면 경영학과를 꼭 전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영학 개론이라든가 혹은 마케팅이라든가 소비자 행동 관련된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는 게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했어요. 경영학.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몰드의 별표 주세요. 몰드의 별표. 자, MOULD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영국식 철자법인데요. 그래서 MOULD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MOLD 이렇게 써도 돼요. MOLD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동사부터 생각해 볼까요? 만들다. 만들다, 주조하다. 어떤 것을 만드는 건데요. 근데 보통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틀 있죠, 틀. 그쵸? 구체적인 틀 속에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명사로 쓰여서 그래서 들어봤죠? 그쵸? 거푸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푸집. 그러니까 틀이죠, 틀. 캐스트라든가 석고로 이렇게 만드는 그 틀 있죠? 캐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만드는 기본적인 틀, 원판. 원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템플릿. 많이 들어봤죠? 템플릿. 그래서 거푸집이라든가 틀, 그 틀 속에 집어넣어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안 쓰면 이게 생기나 봐요. 그죠?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안 쓰면 곰팡이가 생기나 봐요. 곰팡이라는 뜻도 있어요. 요거 있죠? 펑거스. 펑거스요. 참고로 얘가 단수고요. 곰팡이는 보통 하나만 있겠냐, 여러 개가 붙어 있겠냐. 그쵸?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복수 형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펑가이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곰팡이들 이렇게 복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us를 붙이면 단수가 되는 거고 여기를 무엇으로 바꾸면 i로 바꾸면 이제 복수가 됩니다. 펑가이에서 곰팡이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결국은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서 뭔가를 만드는 게 몰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나와요. 동사 뜻도 나오고 명사 뜻도 거푸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곰팡이라는 뜻으로도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그 만들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만들다, 주조하다 어차피 비슷한 이야기는 하는데요. 예문 두 가지만 적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둘 다 그냥 만들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 모형은 청동이죠, 청동.
그쵸? 청동으로 만들어진다. 뭐 그 뜻이 되는 거고, 교육은 당신의 인격, 성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쵸? 그래서 저 정도로 몰드까지만 기억하시고요. 8번의 detached 별표주세요. 8번의 detached요. 자, 여기서 detached는 바로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저 사람이 조언을 했죠. 들어봐. 이게 detached 상태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의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detached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니? 왕따 되는 걸까요? 그래서 원래 detached는 떨어져 있는 그 뜻이잖아요. 자신의 의무를 실행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과 관계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으로부터 약간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공정한 혹은 초연한 그 뜻으로 쓰입니다. 공정한, 초연한.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일단 떨어져 있는 거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니까 separate 의미가 있어요. separate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게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이해관계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니까 공정한이란 뜻 혹은 초연한이란 뜻 그 뜻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야 돼. 공정한 그랬을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파셜의 반대말이에요. 생각하면 돼. 파셜은 바로 무슨 말이겠니? 파셜은 어느 특정의 파트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파셜이 편파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IM이 딱 붙으면서 IM은 IN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반대말 만드는 거니까 편파적이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됐죠? 공정한.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공정한이라는 뜻으로 impartial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거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는 두 번째 뜻이다. 자, 이제 9번하고 10번을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9번, 10번 읽어주세요. 근데 얘는 9번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워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중간에 TOM이 딱 보이거든요. TOM이 딱 보이는데 이 TOM이 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르다. 그래서 동물의 몸을 잘라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나토미가 해부학이라는 뜻이에요. 톰 자체가 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르다라는 거? 얘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또 들어봤어요. 그쵸? 그쵸? 이게 바로 뭔가요? 이게? 그쵸? 원자의 정의가 뭔가요? 뭘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작은 단위죠. 그쵸?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이게 자르다라는 뜻이고 이게 커트라는 뜻이고 단어 앞에 A나 AN이 붙으면 not이라든가 without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똑같이 느낀다 동정을 그래서 sympathy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 어쩌라고 냉담 무관심 A를 붙여서 apathy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작은 단위 그게 원자니까 톰 자체가 자르다는 느낌인 거고 얘는 그냥 해부학의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anatomy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해부 혹은 해부학 뭐 그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라서 뭐가 있는지 살펴본다. 뭐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이어그램은 무슨 말이에요? 다이어그램. 25번 문제야. 25번 문제. 됐죠? 그죠? 도표를 이제 다이어그램.
근데 이제 그 수학 시간에는 그 뭐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그 도표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집합 나오고 뭐 이렇게 교집합 막 그제라고 뭐 그랬을 때. 그쵸? 자, 아무튼 어찌됐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앞쪽에 decipher는 뭔지 알겠죠? 그쵸? decipher는 바로 무슨 말? 해독하다라는 뜻이죠. 암호를 풀다, 해독하다, decipher. 이거 잘 기억하시고 사람을 가리키는 말보다는 해독하다는 뜻의 동사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Nursing students may be able to decipher the meanings conveyed by complex anatomical diagram 이렇게 보이죠? 간호학과 학생이겠죠? 그렇죠? 밑에 보니까 뭐 해부학 도표라는 것도 보이는 걸로 봐서 그다음에 conveyed는 전달되는 그 뜻이에요. 전달되는 그 뜻인데 자 그러면 복잡한 해부학 도표에 의해서 전달되는 의미를 해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느낄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된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무엇을? 법적인 소견서예요. 알겠어요? 법적인 내용을 간단히 적은 거. 브리프가 간단히 적은 보고서야. 잘 기억해. 브리프가 간단히 적은 어떤 거? 보고서야. 이 브리프가 이게 간결한이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간결한, 그쵸? 간결한 뜻이 있고 우리 간결한 하면 뭐가 있니? 간결한 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 concise 들어봤죠? 그쵸? 간결한 그 다음에 동사를 쓰이면 이게 간략하게 보고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자, 뭐 대통령께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브리핑이 바로 그거죠. 그쵸? 그 보고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간단히 보고하는 보고서.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펠리컨 브리프라는 게 있었어요. 펠리컨 보고서 해가지고. 뭐 그거 있어요. 뭐 소송을 다룬 이야기예요. 소송을 다룬 이야기인데. 자, 아무튼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서는 그 보고서라든가 소견서 뭐 이런 건데, 그렇겠죠. 간호학과 학생은 간호학과 관련된 해부학적인 것은 잘 알 수 있겠지만, 법적인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When trying to read a legal brief, 이렇게 다 보이죠? 법적인 소견서라든가 보고서를 읽을 때는 완전히 SC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SC가 무슨 말이에요? SC. 그쵸? 그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간호학과 학생이니까 이건 잘하겠죠. 이건 잘하겠지만 법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SC다. 완전히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 무슨 말이에요? 육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 그 느낌인 거야. 어쩔 줄 모르는. 적어주세요. SC 기억해야 돼. SC가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SC가 기본적으로 항해 중인 그 뜻이 있어요. 근데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이야. 계속 표류하는 느낌이라는 거.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황하는, 어쩔 줄 모르는.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당황하는, 어쩔 줄 모르는. 요거 잘 기억하시고.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잘 나오거든요. A sea of friendly faces. 무슨 말일까? 다정한 친구들이 항해하는구나. 다정한 친구들이 바다로 갔나 봐. 죽는다. 다정한 친구들이 바다로 갔나 봐. 그게 아니라 a sea of가 a host of, a lot of 이렇게도 쓰입니다. 많은. 아, 진짜 문제의 바다에 빠졌어. 수학 문제의 바다에 빠졌어. 수학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느낌으로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정한 친구들이 많다. 다정한 얼굴들이 많다. 그랬을 때 a sea of friendly faces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알겠죠? a sea of가 바로 a lot of, a host of 많은 그 뜻을 쓰인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at sea 그게 바로 뭐다?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하네. 분명히 항해 중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항해 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하네. 그 뜻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10번 보고 이제 뒤쪽에 문제를 풀 건데요. 10번은 사실 이 plurality라는 표현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복수형이죠, 복수형.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수 형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복수라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다중성 적어볼까요? 다중성.
요게 복수의 그 뜻이잖아요. 영어에서 단수 복수할 때 이렇게 쓰면 singular, single이라는 뜻이잖아요. single, 그쵸? single이라는 뜻이니까 이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single이라는 뜻이니까 singular는 이제 단수의 그 뜻이 되는 거고. 야, 근데 복수라는 건 뭔가 더해져서 많다는 얘기 아니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에 뭔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네. 영어도 명사에다가 뭘 붙이는 거야? s나 es를 더해서 복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뭔가 더해져서 많아진다는 뜻이야. 뭔가 더해져서 플러스 되어서 많아진다. 됐죠? 뭔가 플러스 되어서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쉬워요. 자, 근데 앞에 보니까 사회 언어학이라는 거 보이죠? Social Linguistics. 이거 보이잖아요. 어렵더라고. 드랍했어. 자, 아무튼, 사회 언어학을, 도시에서 사회 언어학을 배우는 것을 come to terms 딱 보이죠? 그쵸? come to terms 밑줄. 뒤에 with까지 밑줄 그어볼까요? 여기까지 딱 밑줄 그어서 아예 그냥 come to terms with. 무슨 말일까요? come to terms with. 도시에서 사회 언어학을 배우는 것은 come to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이동한다는 느낌이죠. 그쵸? 뒤에 보니까 다중성의 문제, 변이라든가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우연성의 문제, 그 다음에 ambivalence니까 양가성, 양면성 뭐 그 뜻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사회 언어학이지. 그냥 언어학이 아니야. 그냥 언어학이면 언어 발달사하고 언어의 어떤 그 변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만 쭉 배우면 되는데 사회 언어학이니까 그 언어를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시기 동안 얼마만큼 썼느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게 사회 언어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다. 그래서 agree with. 그래서 동의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동의는 곧 받아들임. 됐죠? 동의는 곧 받아들임. 자, 뭘 정리해야 될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쵸? terms를 정리해야 돼요. terms 정리. 자, 적어두세요. 예문 4개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외워야죠. 왜 적었냐? 철자 4개밖에 안 되는데. 철자는 4개밖에 안 되는데 뜻은 맞네요. 그쵸? 근데 이거 다 알지 않나? midterm 하면 이제 중간고사. 이제 아마 대학교 가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idterm이 있어서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재수없긴 한데. 그래서 midterm, 그 다음에 final 뭐 그런 얘기하고, 레포트 써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기간, 용어, 학기, 조건, 관계. 다 알아야 돼. 기간, 용어, 학기, 조건, 관계. 이 뜻으로 지금까지 단연코 많이 나왔지만 요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기간, 용어, 학기, 조건, 관계. 기간, 용어, 학기, 조건, 관계. 그냥 읽었다. 외워라. 자, 외워야 돼. 외워야 되고. 자, 얘는 바로 어떤 거예요? 자, 뒤에 그 직원들이라는 거 보이죠? 직원들과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앞쪽에 나오는 비동사까지 같이 묶어서 be on good terms with, be on good terms with, 뭐뭐와 사이가 좋다. 뭐뭐와 사이가 좋다. be on good terms with. 됐죠? 뭐뭐와 사이가 좋다. 같이 알아두시고 밑에는 보통 come to하고 보통 많이 쓰이거든요.
come to terms 이렇게 나오면 뭔가 이동해서 왔다란 얘기죠. 그쵸? 서로 뭔가 이렇게 양보해서 왔다 그런 의미에서 come to terms는 동의하다, 합의하다. 됐죠? come to terms 여기 나오죠? come to terms는 동의하다, 합의하다. 두 왕이 합의를 했다. 전쟁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두 왕이 합의를 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contract가 보이죠? 그쵸? contract가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term은 뭘로 가져야 맞겠어요? 여기서 term은 이렇게 봐야죠. 계약서에 있는 조건들이라고 봐야죠. 그쵸? 세 번째는 contract가 계약서니까 terms는 여기서는 조건이라고 봐야 돼요. 계약 조건이 이런 것들을 예방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얘는 무슨 말일까요? 그 호텔이 제공합니다. 괜찮은 텀을 제공합니다. 그쵸? 괜찮은 텀을 제공해요. out of season이니까 바로 뭐니? out of season이니까 성수기야, 비수기야? 비수기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비수기에는 요금이 어떻게 되니? 괜찮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그래서 어떤 의미? 이제 이해돼요? 비수기에는 괜찮은 텀을 제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싸게 예약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요금 차이가 너무 나죠. 그쵸? 그거 보면 참 비슷하게 그냥 똑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어찌됐건.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가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지금 읽고 풀어주세요. 65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쭉 빨리 읽고 풀어주세요. (1번부터) 같이 볼 건데요. 칠판에 있는 거 필기 먼저 하겠습니다. blot, 요거 smear, smudge, defect, flaw 한번 적어보세요. 요거 먼저 왼쪽에 있는 거, 여러분 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필기 먼저 해주세요. 영어로 적고 지랄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스미어하고 스머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스미어하고 스머지. 그거 기억해야 돼요. 얼룩이라는 뜻입니다. 얼룩. 더러운 얼룩. 옷에, 깨끗한 옷에 더러운 얼룩이 스며들어. 자, 깨끗한 옷에 더러운 얼룩이 스며들었다. 쓱, 뭐지? 라는 생각을 했다.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그래서 blot, 그래서 smear, smudge, smear, smudge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에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런 거 할지 말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둔감해지니까 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smear, 스머지에서 얼룩, 그쵸? 얼룩이 있다라는 것은 결함이나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 밑에가 바로 defect, 결함, 단점, flaw 같은 말이죠. 그쵸? blot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한 번에 한 장의 종이를 held up, 들어 올렸습니다. 한 장의 종이를 들어 올렸고 upon which, 그 위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얼룩이 있는 한 장의 종이를 들어 올리고 학생들한테 뭐가 보이나요? 물어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당연히 얼룩이 보인다고 얘기했겠죠. 너무 논리 비약 아니냐? 그래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려 하는구나. 뭐 그지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얼룩이 있는 걸 들고 나서 뭐가 보여? 그러면 얼룩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얼룩을 뺄 나머지가 보이네요. 그러면 너 안과 가봐라. 그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은 그렇게 봤다라는 거고요. ingratitude, 배은망덕 적으세요. 배은망덕. 감사할 줄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배은망덕 우리 배웠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단점만 본다는 얘기니까 shortcoming이 단점이죠. shortcut은 말은 무슨 말인가요? shortcut. 그쵸? 지름길 혹은 손쉬운 방법, 그 뜻이죠. 지름길이라든가 손쉬운 방법, 그걸 shortcut.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2번을 살펴보면요. 2번도 얘도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요. 1998년 이후로, 즉 1908년이죠. 1908년에 런던 올림픽 이후로 올림픽은 자 4년에 무엇으로? 간격으로 개최된다. 그렇게 해주면 맞겠죠. 간격이라는 뜻의 인터벌, 이게 맞는 거고, 개입, 중재, 간섭, 그 뜻이니까 인터벤션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간격이라는 뜻의 인터벌, 그리고 앞쪽에 take place가 발생하다, 일어나다. 됐죠? 자, 뒤로 갑니다. 기차 모형 세트가 있는데 애들 게 있고 어른들 게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어른들 게 훨씬 더 재밌죠. 애들 거는 뭐 토마스만 나오고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리고 장난감은 어렸을 때 갖고 노는 것은 진짜로 어찌 보면 뭘 모르고 그냥 시간 때우기지만, 나이 들고 장난감을 갖고 놀면 와, 이거는 진짜 정교해져요. 정교해지고 존내 재밌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거 있는지 아니? 그 이렇게 음성 인식이 되는 장난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그 트랜스포머 있죠. 트랜스포머에서 그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는 애 있잖아요. 그쵸? 제 목소리 듣고 그 대빵 있잖아. 그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게 음성 인식이 돼요. 영어로 딱 얘기해요. Hey, Optimus Prime. 이렇게 하면은 Hey, 이렇게 하면서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turn right 하면 이렇게 진짜 딱 돌아와요. 이렇게 turn right 딱 돌고, 그 다음에 Hey, Optimus Prime, push up. 이렇게 하면 진짜 얘가 푸시업을 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닌데 진짜 나중에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가 훨씬 더 재밌다라는,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건 기술적인 바로 뭘까요? 기술적인 놀라움이라든가 경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놀라움이라든가 경이.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요. 우리 집에 없어요. 옵티머스 프라임 우리 집에 없고요. 우리 집에는 그런 건 놔둘 수가 없어요. 집사람이 다 분리수거할 거예요, 아마. 자, 놀라움이라든가 경이라는 뜻이고, 얘는 바로 뭘까요? 분명히 그 브루마블은 들어봤는데. 그쵸? 그거 안 들어봤냐? 모노폴리 게임 그 브루마블. 브루마블. 오케이, 좋아요. 자, 지구마블은 들어보셨나요? 그 유튜버 그 여행하는 애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홍철하고 같이 막 세계 여행 가고 막 그거. 뭐 주사에 던져가지고 프랑스에 딱 당첨되면 프랑스로 보내주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진짜로. 자, 아무튼 이게 대리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사위 같은 구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블이 이제 구슬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marvelous. 그래서 영화사 제목도, 영화사 그 이름도 마블이잖아요, 마블. 그쵸, 저 마블이잖아요. 참고로 그 대리석 구슬 그거 아닙니다. 자, 아무튼 놀라운 그 뜻으로. 나는 자꾸 놀라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운 것 같아요. 자, excellent하고 그 다음에 remarkable, 놀라운. 주목할 만해서 marvelous,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4번하고 5번 마지막 두 개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낮의 길이라는 거 보이죠? 그쵸? 낮의 길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그쵸? 꽃이 피려면 낮의 길이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촉진하다, 자극하다. 촉진하다, 자극하다. 뭐가 맞겠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그쵸? flowering이 이제 꽃이 피는 거니까 개화.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accumulate는 축적하다, 쌓다. 그런 뜻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not 길이가 중요한 신호다. 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블룸을 기억해야 돼요. 앞쪽에 블룸 보이죠? 블룸은 두 가지 의문만 그대로 적겠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적어주세요. 당연히 첫 번째는 꽃이 피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꽃이 핀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 계획은 바른 지원과 함께 바른 지원을 가지고 꽃이 필 수 있다. 무슨 말? 번영하다, 번성하다. 됐죠? 번영하다, 번성하다. 그래서 얘는 진짜로 꽃이 피는 거니까 flower. flower가 동사로도 쓰이죠. 쓰는 거고 얘는 이제 번영하다, 번성하다 그 뜻이니까 flourish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그렇죠? flourish하고 비슷한 의미. 그렇게 물론 꽃이 피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나오지만 번영하다, 번성하다는 뜻도 비슷한 이미지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요. 5번에서 보니까 여긴 당연히 뭐가 맞을까요? 뭐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의라든가 협의회, 그 뜻의 컨벤션 적어주세요. 회의 혹은 협의회, 컨벤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장소를 보통 그래서 컨벤션 센터라든가 컨벤션 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관습이라는 뜻도 분명히 있어요. 옛날에 해왔던 것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관습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여서 회의라든가 협의하는 거, 그 느낌이 더 강합니다. 회의, 협의회 그 뜻이 되는 거고 얘는 확신이죠. 그렇죠? 확신이고 유죄 선고 이 뜻도 있어요. 유죄를 선고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컨빅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컨벤션 자체도 중요하지만 컨벤션의 형용사 형태 잘 기억합니다. 적어주세요. 마지막 필기. 컨벤션에서 나왔고 컨벤션에 관습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었죠. 옛날의 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은 무엇을 따르고 싶어 했다? 관습적인 생각을 따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습적인, 전통적인 그 뜻이 있습니다. 관습적인, 전통적인.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케빈은 컨벤셔널한 사람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관습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쵸? 옛날에서부터 쭉 해왔던 방식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쵸? 보수적인이라는 뜻이 생겨요. 알겠어요? 옛날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컨벤셔널은 보수적인에서 우리 요거 들어봤죠? conservative, 보수적인, liberal의 반대말 있죠? 그래서 보수적인 그 뜻도 있어요. 옛날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이 바로 컨벤셔널이라고 했었죠. 그럼 옆에 딱 보니까 컨벤셔널 텔레폰이 있고 셀폰이 있어. 셀폰은 핸드폰이죠. 컨벤셔널 텔레폰은 무슨 말이야? 그쵸?
옛날식 재래식 전화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재래식 전화기예요. 그래서 잘 들어. 재래식 전화기라는 것을 옛날부터 쭉 써오던 방식의 스탠다드라는 뜻이에요. 스탠다드. 그래서 이게 컨벤셔널 텔레폰이 스탠다드 텔레폰이니까 일반 전화기, 보통의 전화기 적어주세요. 보통의 일반적인 옛날부터 쭉 써오던 방식의 보통의 일반적인. 그래서 보통 전화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유선 전화기가 되겠죠. 보통 전화기는 훨씬 덜 복잡하다. 무엇보다 많은 핸드폰보다. 셀폰 핸드폰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2분 뒤에 리마인드 테스트 하겠습니다.